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 마지막 파트 경계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경계는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여기 처음에 보니까 자, 여러분들 1번하고 2번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를 할 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도면상에서 경계와 땅 위에서 경계는 표시가 다르다 이 말이죠. 도면에서 경계 표시는 선으로 하죠. 여러분들 도면이 이렇게 있다면 자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럼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 이러면 이게 경계잖아요. 경계. 도면에서 경계 표시는 선입니다. 선. 이게 선이죠. 그죠? 그런데 지상 경계니까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뚝이나 담장. 여러분들 너무 쉽잖아요. 옆집하고 우집하고 경계는 담이잖아요. 담. 그게 뚝이나 논두렁이나 밭두렁이나 울타리나 담장이 경계죠. 그죠? 이 2번은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요 3번이죠. 그죠? 경계 결정의 기준이 만약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림으로 시험에 내느냐 문자로 내느냐 할 때는 문자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이해하시고 암기를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있잖아요. 이 끝부분을 터는 게 시험 문제예요. 이 끝부분을 터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연접되는 토지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는 중앙이죠. 그럼 이거를 중앙이다 이러면 맞죠. 하단부 이라면 틀리잖아요. 상단부 이라면 틀리잖아요. 이 글자를 바꾸는 거예요. 글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이게 있다면 여기에 논이 있어요. 여기에 논이 있어요. 그럼 이게 논두렁 밭두렁이지. 그러면 이 논과 이 논의 경계는 이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잖아요. 중앙이. 맞죠? 네.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었을 때는 이 중앙이 경계다. 그럼 높낮이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게 높낮이에요. 높낮이. 여기에 논이 있고 여기에 논이 있다. 그럼 이 논하고 이 논하고 경계가 어디냐 이럴 때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논과 논의 경계가 됩니다.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논과 논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하단부니까 여기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구가 등의 토지의 절토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을 깎아서 도로로 만들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도로이냐?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도로가 되는 겁니다.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가 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 절개된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당연히 수용을 하죠. 그죠? 그러면 경계는 상단부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만약 자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면 여기는 육지입니다. 육지. 그러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어디냐 이러면은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죠. 그럼 파도가 밀려온다는 여기까지 밀려온다. 이게 최대 만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된다. 여러분들 서해안에는 백사장에 파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죠. 동해안에는 파도가 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동해안 백사장 경포대 해수욕장에 보면은 파도가 밀려온다 이러면은 모래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여기까지 파도가 밀려오구나. 거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입니다. 공유수 밀입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라고 해놨죠. 여기서 여러분들 바깥쪽 어깨는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가 육지예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러면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매립한다는 거는 제방을 이렇게 쌓지.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육지로 매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방을 쌓으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어디냐? 이때 제방의 어깨, 여러분 어깨는 여기를 어깨라고 해요. 그러면 안쪽 어깨가 여기가 됩니다. 바깥쪽 어깨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이 문구는 32회 때 출제를 했던 지문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3번의 경계 결정의 기준을 배웠죠. 그죠? 그러면 그게 한 해 시험에 나오면 다음에는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거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어요. 그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으니까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경기도가 되겠죠. 그죠? 이때 경기도의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는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을 하고 그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출제일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와 집은 지모,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나중에 본 과정에 가서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입니다. 그죠? 자, 과거에 이 지적 공부의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일반적으로 세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세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33회 때는 5문제를, 32회 때는 5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1교시 때 우리는 용어 정의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적소관청을 배웠고 두 번째는 토지의 표시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의 표시를 공부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적 공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 일어날 때 여러분들 이 그림을 1년 동안 계속 배우는 겁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적 공부가 나오죠.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지적 공부의 종류는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자료등록부가 있다. 이때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건 대장이에요. 대장.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 도면입니다. 도면.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경계점 자료등록부다. 문자로 나타내느냐 그림으로 나타내느냐 숫자로 나타내느냐. 여러분들 이걸 잠깐 한번 보고 들어간다면 문자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토지 대장이죠. 이 칸을 말 그대로 글자로서 채운다. 그게 문자예요. 문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서 나타낸다는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도면이잖아요. 이 도면은 그림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도면은 그림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좌표를 이래보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는 경계점 자료등록부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 좌표 나오죠. 그럼 이렇게 좌표를 하나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숫자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나타내는 거는 대장이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는 도면이고 숫자로 나타내는 거는 경계점 자료등록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는 1년 동안 배워야 될 거거든.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료등록부가 있다. 이때
대장의 종류는 4개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예요. 도민의 종류는 2개입니다. 지적도, 임야대. 자, 그럼 이때 자 보세요.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식이 같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면허증이 있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이 있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똑같잖아요. 여권의 양식은 똑같잖아요. 따라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 있죠. 양식이 동일합니다. 양식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물을 때는 크게 물으면 잡으세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이걸 세부적으로 물으면 7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2개는 같습니다. 이 2개는 같습니다. 그러면 5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는 사항을 묻습니다. 여러분들 자, 등록되는 사항을 묻는다는 게 자 볼게요. 토지대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라면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그럼 토지대장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한다. 토지대장에는 소재, 지번, 축척을 등록한다. 토지대장에는 도면번호, 장번호 이런 거를 등록한다. 이런 거를 암기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것도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32회 때는 여기서 2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암기를 딱 할 때 그럼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면 이 글자 하나만 딱 갖고 공부를 딱 하세요. 자, 토지대장입니다. 제가 좀 전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토지대장으로 쓰든 임야대장으로 쓰든 답은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 키를 잡을 때는 어떻게 딱 키를 잡냐면 이렇게 딱 키를 잡으세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잡는 게 뭐냐? 그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그러면 세금과 관계되는 내용은 여기 다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알아야 됩니다. 밭의 세금하고 집의 세금하고 세금은 당연히 다른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4개만 딱 기억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세금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공시지가, 지목, 면적을 알아야 된다. 요걸 딱 기억해 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를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있잖아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단독 소유일 때는 없어요.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합니다. 그러면 차이 나는 거는 뭐냐? 공유지 연명부는 일반적인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울 때 제가 이렇게 말했죠.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여기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죠. 이 토지는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101호 있죠. 5000이라는 게 토지의 면적이 5000이고 그 중에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숫자를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하지 않는다.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한다. 이것만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 나오는데, 이 도면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출제를 하는데, 일단 이거를 먼저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도면이 있죠? 이 도면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도면하고 왠지 기분이 틀리잖아요. 위에 도면은 시골 도면입니다. 시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시골 도면은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면은 왠지 모르게 질서정연하죠. 이게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이에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도면에 등록되는 걸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도면의, 자, 이렇게 봅니다. 적어 볼게요.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면의 색인도가 있어요. 자, 도면의 제명이 있어요. 제명. 그 다음에 도각선과 수치가 있어요. 수치. 그 다음에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 그 다음에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 말. 아니 보니까 이게 뭐가 들어있지? 이렇게 나왔죠. 자 볼게요. 소재 지번이죠. 그럼 여러분들 김해시 장류 1동 이래 나오죠. 이게 소재입니다. 소재.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 나와 있죠. 79에 1 있죠. 이게 지번이잖아요.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이 있죠. 여기에 대라고 나와 있죠. 여기 대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목이잖아요. 지목. 그 다음에 경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땅하고 이 땅, 이게 경계지.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그 다음에 도면의 색인도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요게 도면의 색인도 됩니다. 도면의 색인도. 그럼 이걸 해독을 할 때 한번 풀어볼게요. 이 도면은 김해시 장류일동 지적도고 장류일동 지적도는 20장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류일동에 도면은 20장이 있다. 그 20장 중에 세 번째 거다 이 말. 그러면 이 3과 이 3은 같아야 돼요. 그럼 요 3번 번호 있죠. 이게 도면 번호입니다. 그러면 이 도면의 번호가 3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 토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1번을 봐라 이 말. 옆에 토지를 보고 싶다 7번을 봐라 이 소리입니다. 요게 도면의 색인도입니다. 도면의 제명은 여러분들 이게 도면의 제명이에요. 그럼 도면의 제명은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 2개밖에 없어요. 사람도 남자 아니면 여자 2개밖에 없듯이 그게 도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각선과 수치 있죠. 여러분 이 도면에 테두리 있죠. 이걸 도각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죠. 요게 도각선과 수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 여러분들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도면을 보니까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도면을 보니까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도면을 보니까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죠. 쉽게 표현해보면 이 말입니다. 길거리를 가면 청량기술자 아저씨들이 청량을 하고 있어. 할 때 저 아저씨들은 도대체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고 청량을 하느냐. 그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하느냐. 즉 청량을 할 때는 기준이 돼주는 점들이 있어요. 그 점들은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도면을 보니까 이런 표시가 나오면 아 이거는 지적 삼각점이 설치된 위치구나. 이런 표시가 나오면 지적 삼각 보조점이 설치된 위치구나. 이런 기준이 나오면 지적 도근점. 여러분들 이제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22에 동그라미가 나와 있죠.
그럼 요게 바로 요 표시다 이 말이에요. 지적 도근점에 설치된 위치예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동그라미가 나와 있죠. 여기 동그라미 나와 있죠. 이러면 지적 기준점이 설치된 위치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청량을 할 때는 사통팔통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탁 튄 도로가 중심에 탁 설치가 되어져 있다 이러면 돼.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도면을 보니까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도면을 보니까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도면을 보니까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그럼 이런 표시는 당연히 학교가 여기에 있구나. 절이 여기에 있구나. 온천이 여기에 있구나. 이게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예요. 자, 그 다음에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말이 나오죠.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여기에 점, 여기 경계점입니다. 그럼 여기 숫자가 나와 있죠. 이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 숫자가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다 이 말.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이 도면은 나중에 칼라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봅니다. 좀 전에 제가 등록상은 공부가 다 되었거든. 요거를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적도에서는 도면의 축척이 7개를 다 사용을 해요. 다시 표현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입니다. 그게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이에요.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럼 지적도에서는 7개를 다 써요. 임야도에서는 2개밖에 없습니다. 3000, 6000에. 요거는 32회 때 여기서 출제를 했고, 요거는 30회 때 여기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의 등록사항이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좌표를 하나 그리면 됩니다. 이 좌표를 하나 그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도 토지가 있겠죠? 여기도 토지가 있겠죠? 이때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이게 경계지, 경계죠. 그럼 여기 점 있죠? 요게 경계점입니다. 그럼 여기 1, 2, 3, 4 써놨죠? 이게 부호예요. 요게 1, 요렇게 됐죠. 2, 요렇게 됐죠. 3, 요렇게, 이거 1, 2, 3, 4. 요 1, 2, 3, 4가 부호다, 이 말. 그 다음에 부호도라는 거는 이 그림이 부호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올 거죠. 그걸 여기다가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죠. 여기 거리가 나올 거는 그걸 여기다가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로 표현하는 게, 보세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청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붙이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록상을 외울 때는 2개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좌표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여기 좌표라는 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들어간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외우는 거는 부호, 부호도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 3, 4를 부호, 요 그림을 부호도, 따라서 부호,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열람 발급인데, 자, 이거를 외워두시면 2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2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자, 봅니다. 32회 때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2문제를 냈고 31회 때도 시험 문제를 2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먼저 우리는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제목 위주로. 그럼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는 지적 공부죠. 여기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죠. 여기는 부동산 종합 공부죠. 제목을 자꾸 익숙을 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이 2개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답은 이겁니다. 종이로 돼 있느냐,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종이로 돼 있느냐, 컴퓨터 전산. 우리나라는 현재
과도기잖아요. 그 과도기라는 거는 종이의 시대에서 컴퓨터 시대로 넘어간다. 여러분들 등기부 전부 다 컴퓨터 전산화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등본 전부 다 컴퓨터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요. 30년 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동직원이 글자를 이렇게 써서 우리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건 종이의 시대가 임해. 요즘엔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해가지고 그냥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종이다, 이는 컴퓨터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있잖아요, 종합이잖아요. 종합.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소유자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발급받아 봐야 돼요. 두 번째, 이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토지 대장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이 토지의 모양,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토지 주변에 도로가 어디 있고 하천이 어디 있고 마을이 어디 있고를 알기 위해서는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토지에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토지를 사는 이유가 뭐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산다. 제가 가평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집을 산다. 그럼 제일 먼저 가평군청에 가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아닌지, 도로 확장 예정지역인지 아닌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사고 팔 때는 혹시 이 땅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압류,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등기부 등본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가 경계점자변으로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라면 경계점자변으로부터 발급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의 토지를 사고 팔 때 많은 장부를 발급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한 장부 안에 다 넣겠다. 그래서 종합공부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출제인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근데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있잖아요, 자, 세 개를 다 섞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것만 시험 문제 내면은 그럼 또 부담스럽잖아요.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정리를 딱 하세요.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거다. 정보 처리 시스템은 종이를 전산화한 거다.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몽땅 전부 다 합친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보관은 누가 하느냐?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보관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시도지사도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여러분들 정보는 컴퓨터죠. 컴퓨터는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중앙에서 전부 다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이거는 시도지사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안 들어가 있고 그 차이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는 종이거든. 종이는 구청 지적과 창고에다가 보관을 할 때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요게 32회 시험의 답입니다. 100장 단위 하면은 맞는 지문이죠. 200장 단위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쉬워요. 100장을 200장으로 고쳐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컴퓨터끼리 모아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얼마 전에 판교에 카카오 불난 적이 있죠. 컴퓨터를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게 지적정보관리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반출이 나오죠. 저기서 반출은, 자, 이렇게 하세요. 항상 관공서 안에 있는 작물은 반출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나갈 수 있냐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라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제는, 이거는 종이는 복제를 못 해놓습니다. 이게 두 개는 컴퓨터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은 누가 복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를 해둡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복제를 해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은 컴퓨터는 엄청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바이러스 먹어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복제를 다 해놔야 돼요. 과거 우리가 역사 시간에 조선 왕조실록 4군데에다가 딱 보관을 해놓잖아요. 하나 불타버리면 보관했던 3개를 갖고 다시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정보 처리 시스템 복제는 누가 하느냐? 국장이 한다.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한다. 자, 마지막에 열람 발급이거든. 여러분 여기서 지적공부는 해당 지적소관청이죠. 제가 항상 얘들 때 이렇게 씁니다. 제가 제주도에 땅 하나를 삽니다. 그러면 대장과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종이로 되어 있었을 때는 제주시청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해당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되어 있다면 제주시청까지 갈 필요가 없죠. 강남구청에서도 돼요. 강남구 삼성동 동사무소에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도 얼마든지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읍면동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네요.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그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자비등록부의 내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 말 그대로 종합이니까 전부 다 나온다면 전부 다. 그래서 아주 편리해졌어요.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는 있잖아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 첫 번째 물을 때는 등록사항을 묻습니다. 등록사항. 부동산 종합공부에 무엇을 등록하느냐. 자,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토지의 표시와 건축물의 표시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자, 지적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의 표시가 나왔잖아요. 왜? 여러분, 여기에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뭐를 배웠냐 할 때 부동산 종합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토지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하고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건축물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예를 들 때 가평에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평군청에 가서 거쳐가서 제가 이 땅을 사고자 하는데 여기에 건축 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요거 반드시 발급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등록을 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쉬운 겁니다. 모든 토지는 사고 팔 때는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시지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면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이런 시험 문제 낸 거예요. 거의 글자만 탁 바꾸는 게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특징이 되는 게 등록상 정정이거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좀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자비등록부의 내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 전부 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됐던 내용들은 일치해야 되느냐, 불일치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오는 내 이름하고
주민등록 등초문에 나오는 내 이름하고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내 이름하고 여권에 나오는 내 이름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르면 안 되지, 그건 당연히. 그러면 여기도 역시 이 장부에 등록된 내용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일치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학 시간에 정정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만 하면 수정한다, 잘못 적은 걸 고친다, 이 정정입니다. 그럼 정정을 할 때 잡으세요.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딱 정리해 볼게요. 자, 한 번만 딱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적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본다고 했죠.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항상 이 사람한테 화살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한테 간다는 화살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풀어볼게요. 이 사람한테 간다는 것은 성립이 되죠. 이 사람한테 간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우리나라는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되죠. 말단 사원이 과장한테 도장받고 부장한테 도장받고 사장으로 가는 거지. 말단 사원이 바로 사장에 가서 결제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라면 맞는 지문이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신청을 받았죠. 받았다면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한다. 즉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이렇게 이해를 두면 됩니다. 저는 오늘 공부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이런 것만 기본만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아,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모든 업무를 본다. 그럼 이 사람이 업무를 볼 때는 이 사람한테 허락받고 보는 게 성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성인상 3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지력 공부, 반출. 그런 것만 탁 외워두면은 나중에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의 토지 이동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흘려봤습니다. 어떻게 봤냐? 1장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배웠어요. 그럼 2장에서는 지적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럼 3장에서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하면 이 이동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쉽게 변경이에요. 나중에 민법을 배우면 있잖아요. 변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을 합친 글자가 변동입니다.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합친 글자가 변동입니다. 변동. 그럼 여기서는 토지 이동을 변경이라고 하든 변동이라고 하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가 그냥 변경이라고 하면 참 알아듣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변경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동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럼 여기서 그림을 앞에서 용어 정의를 할 때 봤죠. 그죠? 자, 토지 이동은 보세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첫째 시간에 용어 정의를 할 때 배웠죠. 그죠? 그래서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것이고 등록 말소는 육지가 바다가 되는 것이고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등록 전환이고 하나의 토지를 나누는 거는 분할이고 합치는 거는
합병이고 이 토지가 지목이 전이다, 밭이다, 허가받아서 집 지었다. 그럼 지목이 대로 바뀌죠. 요게 지목 변경이죠. 그죠?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어주는 거죠. 작은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이걸 500분의 1로 바꾸어준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이라는 말은 흔히 말할 때 우리가 큰 축척이라는 것은 세세하게 정밀하게 다 나온다. 작은이라는 말은 세세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옛날에는 시골에는 있잖아요. 옆집에서 우리 땅 한두 평 물고 있다. 그래서 크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만약에 그랬다면 난리 납니다. 왜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서울의 명동에 땅 한 평이 5억입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한두 평 물고 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의 정밀도를 아주 높은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축척 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낱말 용어 있죠. 용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 말소 용어를 자꾸만 익숙을 시켜주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도 많을 테고 여성분도 많을 테고 남자분은 또 특히 연세가 좀 있다면 이런 용어들은 보면은 설명을 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좀 적으신 분, 특히 여성분들은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는 반복 학습하는 수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반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동의 신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할 때 여기 이제 페이지가 달라서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답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변했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청은 꼭 기억할 때 이렇게 따가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청이고 하나는 직권입니다. 그럼 이 신청은 또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모든 거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업자가 나오면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게 도시개발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사업자가 나오면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럼 토지이동 신청은 LH공사가 사업시행자죠. 그럼 LH공사가 토지이동을 신청합니다. 개별 소유자가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위 신청입니다. 말 그대로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어. 이게 대위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은 소유자는 건들 게 없어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 사업 시행자도 관계가 없어요. 왜? 사업자가 들어가거든.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는 사업의 종류는 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 시험에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는 대위 신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보세요. 이것도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대위 신청할 때 공공사업자 들어갔죠? 그럼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국가가 하죠? 그럼 행정기관의 장이 장관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는 장관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장관이. 그럼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장이지. 그럼 서울시장이 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서울시장이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부지죠. 이게 아파트잖아요. 그럼 아파트이라면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이 사업시행자가 LH공사잖아요. 우리 공동주택은 아파트죠. 사업시행자예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법을 공부할 때 이래 합니다. 채무자, 채권자, 채권자, 채무자. 우리 법을 공부할 때 채무자가 해야 될 일을 안 해? 그럼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냐? 전부 다 옵니다.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